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지 담화 12월 22일 인사드립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사는 별개의 논외로 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인용이 돼서 실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출마를 하면은 마치 속수무책으로 이재명이 당선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언론이나 유튜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2심까지만 나와도 이재명에게서 한 1000만 표는 날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전국의 대부분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서 2주 동안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하죠. 여름 휴가철 되면은 법원이 일제히 아주 중요한 재판을 빼고는 일제히 한 2주 동안 쉽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그렇게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전국의 주요 법원이 2주 동안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명은 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의 1심은 지금 3개죠. 대장동 재판, 이것도 2주 동안 안 나가도 되고 주 1, 2에 벌어지는데,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대북송금, 수원지법에서 하는 거 2개, 이거는 공판 준비 기일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2주씩 늦춰지는 상황이 됐고, 특히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시작 단계에 있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죠.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확실시 된다고 별 이야기하는 1심에서 김동영 부장판사가 워낙 황당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는 그 위정교사 사건, 이것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인데 이 두 개의 재판도 일단 준비 절차에 들어갔는데 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이 실제로 나고 60일 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실제로 나면은 실제로 기각될 가능성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재명이 그걸 노리고 계속 헌재 심리를 빨리 하라고 하고 자기 재판은 뒤로 미루고 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고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은 60일 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것보다는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뒤에 나와야 된다. 이게 이재명의 절대적인 전략이고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야지 본인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마를 만약에 하는데 성공을 해서 당선이 된다면은 셀프 사면을 다 해버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 재판은 연기를 미루고 질질 끌고 헌재는 빨리 심리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심지어 광화문에서 양쪽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세력이 충돌을 할 뻔했습니다. 가까운 데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느라고 이 탄핵에 반대하고 이재명 구속을 요구하는 우파 진영의 집회는 광화문 대로에서 있었고 좌파 진영은 그보다 수가 훨씬 작았지만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과거 청와대 쪽을 바라보면은 그 동십자각이라는 데서 집회를 했습니다. 양쪽이 한 1km 정도 거리고 거기서 충돌 위험도 있고 했는데 이재명은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무슨 강주 5.18까지 거론을 하면서 계엄령의 총칼에 쓰러져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하면 이제 자기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자기 5개 혐의 그리고 수사 중인 것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태세죠. 자, 그래서 지금 초점은 그렇게 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를 것인가. 일단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죠.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원칙이 이번에는 이제 적용을 한다. 1심은 뭐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걸 뭐 2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33은 꼭 지킨다.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 말은 계속 드리고 있죠. 저도 계속 드리고 있고. 이게 2심, 3심이 3개월, 3개월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좌우가 된다는 말씀을 모든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심은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재판을 막 끌고 시간을 끌고 해서 보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서정욱의 법대리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 최원정 부장판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드렸죠. 하늘이 무너져도 3개월 안에 끝낸다. 3개월이라도 앞에 준비 절차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11월 15일에 1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이재명의 이 선거법 2심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 또 시간을 끌고 했기 때문에 약간 늦춰졌죠. 그리고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로부터 3개월 후 5월 말 6월 초, 그러니까는 2월 말 3월 초 2심, 5월 말 6월 초 대법원 확정 판결 이렇게 지금 스케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위정교사 사건 김동연 부장판사가 무슨 뭐 위정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은 없었다. 위정범은 처벌하고 위정교사를 한 이재명은 무죄다. 영투리 판결 내린 거.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전부 다 2심에서는 뒤바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법원에서는 이 판사들이 경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위정교사도 거의 비슷한 순서를 밟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열흘 차이로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 633 원칙은 적용이 안 되더라도 워낙 사건이 간단하고 또 그 정인이 2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신성 씨하고 그 케리스 PD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이 판결이 선거법과 비슷하게 2월 말 3월 초에 2심이 나오고 5월 말 6월 초에 3심이 거의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희대 법원에서도 신속 재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2심 판결이 3월 초에 나온다고 치죠. 2월 말 3월 초지만은 넉넉하게 3월 초에 나온다. 자, 그리고 2개 다 유죄가 나온다. 하나는 이제 뒤집혀가지고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혀서 나온다. 혹은 하나는 그대로 유죄가 나오고 하나는 또 뭐 무죄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둘 중에 하나는 나오죠.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는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2개 다 유죄가 나오는 경우지만은 지금처럼 1성 1패가 나올 가능성까지 배제를 하지 않더라고 해도, 자, 그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2심 판결이 3월 초에 2개가 나오죠. 나오고 6월 초에 대법원 3심이 나오는데, 일단 3월 초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그러면 탄핵 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계속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박근혜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때 92일 걸렸습니다. 현재에서 92일. 원래는 180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지만은 아무리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하면은 92일 정도 한 3달 정도 걸린다고 이재명 측도 보는 거죠. 그러면 3개월 걸리고 거기서 또 대선 기간이 60일이 2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합하면 5개월이죠. 5개월. 그러면은 탄핵 심리가 끝나서 대선은 이 5월 초, 아무리 빨리 해도 5월 초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장미 대선이라고 불리는 그 5월 초 또 대선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대법원이 2개 확정 판결이 6월 초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그리고 헌재가 이재명의 의도대로 빨리빨리 막 가서 또 이재명의 의도대로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5월 초에 대선이 가능하니까 이재명 출마가 되는 거죠. 5월 초 대선하고 6월 초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나오면은.
자, 그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지금 하는 대로 헌재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자기 재판은 최대한 늦추면은, 그게, 이재명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이재명이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뭐냐? 2심이 나오고 나서 대선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2심이 나오고 나서.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상태의 2심 유죄가 나온 상태의 이재명이 출마를 하는 것이 이 우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선에서 상대하기가 쉽다. 이재명이 아닌 제3자가 나오더라도 이재명이 아닌 제3자가 나오는 것보다 이재명 민주당에서 누구가 나오는 것보다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은 2심까지 나온 그 시점에는 오히려 이재명이 상대하기 쉽다. 그런 분석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까스로 이제 출마를 하는 거죠. 요 후보 등록 같은 건 다 감안해도 6월 초에 3심이 나오고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면은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얼핏 보면은 이 경우 이재명이 당선될 거다. 그럼 다들 그렇게 일종의 착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물론 이재명이 37% 자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37%면 압도적이죠.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 시점에 37% 나온다는 거는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그 조사에서 우파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홍준표 5%, 한동훈 5%, 그래서 다 합쳐도 보수 진영 후보들 다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1심에서 1승 1패가 나온 시점에 거기다가 계엄령 사태까지 겹치는 바람에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갈까요? 거기다가 이재명의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1심이 2개가 그 피선거권 박탈령에 놓으면은 내년 봄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1승 1패니까 그리고 또 유죄가 먼저 선고가 되고 이 선거법 유죄가 선고가 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재명 쪽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마치 이 사법 위기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선전선동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 사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일종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불감증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사법 리스크 불감증 비슷하게 됐죠. 모든 초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이쪽으로 다 쏠려 있고 모든 뉴스가 현역 군 지휘관들 무슨 뭐 체포하고 구속하고 전부 이런 뉴스니까 그리고 헌재 이야기 다 하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불감증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자 2월 말 3월 초에 2개의 1심에서 둘 다 유죄가 나오면 최상이고 지금처럼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징역형을 받았던 선거법이든 하나만 유죄가 나오면은 사실상 1심, 2심은 사실심이죠. 사실심. 그러니까 2심까지 사실심이면은 팩트가 맞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정조사를 했고, 그리고 선거법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그렇게 확률이 굉장히 낮죠. 얼마 전에 조국이 뭐 그렇게 해서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서 자기 발로 감옥으로 갔죠. 사실심에서 확정된 거는 1심, 2심에서 확정된 거는 법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은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감증을 깨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막 떠오르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 출마를 해도 2심까지 나온 상황에 출마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웬만한 사람이 나와도 선거운동이 아주 쉽습니다. 이재명이 개장한 선거운동이 아주 쉽습니다.
한 세 가지 하면은 끝납니다. 끝난다고 봅니다. 한 서너 가지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당선돼도 곧바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한 3, 4개월, 뭐, 좋습니다. 뭐, 조국 같은 경우에 10개월 끌었죠. 대법원에서 10개월. 그래, 10개월 후에 확정이 되면은 바로 그때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거죠. 당선되고 한 10개월 후에 대통령직 박탈당합니다. 최장 10개월 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됩니다. 보궐선거를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전에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다고 그 생각도 가정도 하기 싫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내다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재판 받으러 5개 재판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경찰 경호차 호위 받으면서 또 수원에도 2번 가야 되고 서울중앙지법에 한 번 가고 서울고등법원에 그때 이제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고법은 안 가겠네요. 그런데 지금 3개의 재판을 그때 이제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대법원 2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딱 나면은 그 순간에 대통령직이 끊어지고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국제 시민도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언제 감옥까지는 안 가지만은 언제 대통령직이 날아갈지 모른다. 이것을 대선 때 2심이 나오고 나서 치러지는 그때까지 2심이 안 나오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격 포인트가 확실해집니다. 그 부분에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 3개의 재판을 받는 것 선거운동 도중에도 이재명은 2심 2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대통령이 혹시 되고 나서고 선거운동을 20일 동안 하는데 선거운동 도중에 2심 재판에 지금 나가야 되고 그리고 1심 3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심 3개의 재판. 1심 3개가 전부 다 뭐냐면은 좀 파렴치한 거나 아니면은 어떤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런 그 재판입니다. 뭐냐면은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막 초밥 사먹고 막 한 거. 그거 대통령 선거운동 도중에 수원에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장사한 거, 대장동, 백현동, 성남시장 하면서 막 인허가 장사해서 뒷돈 받은 거. 자, 대통령 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아주 명료하죠. 그리고 북한 조선노동당의 뇌물중 사건, 대북송금 사건. 이것은 우리 안보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자, 공격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은 방언 놀리는 그거겠죠. 아니야. 내가 이 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확대 해석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재판 중단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그 주장이 안 먹힐지라도 그렇게 자기는 주장을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그 주장하는 자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나라를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죠. 불소추 특권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불소추 특권이지. 재판 받지 않을 특권은 아니지 않느냐. 이 우리나라의 재판 체계가 하나는 소추, 그러니까 기소, 하나는 재판,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딱 2개로 되어 있는데 헌법에 넣은 것은 소추, 기소만 안 한다는 겁니다. 재판은 받는 거죠. 그 재판 안 받을 특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 그렇게 우기는 과정에서 나라가 두 쪽에 나는 거죠. 국민 분열이 엄청나게 생기고 에너지 다 소비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선거운동에서 사회의 혼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층을 중심으로 극성 지지층들은 따라가겠지만 이재명을 따라가겠지만은 진보 유권자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진보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중도층을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불안한 언제 대통령직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대통령직이 날아갈 몇 개월 있으면 날아갈 이 후보에게 표를 주겠는가. 그리고 그 선거하면서도 재판 막 받으러 다니는 대선 총선하고는 또 다릅니다. 총선은 막 흩어져 있죠. 근데 대선은 지금 총선은 200몇 개 지역구 중에서 인천 계양을 그거 하나였는데 대선은 여기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선 후보가 재판 받으러 다닌다? 재판 다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이
이 3심까지 받아서 대선에 못 나오고 그 대신 또 다른 어떤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뚜렷한 대선 후보자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그 배제를 하고 보면은 그러면은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이재명이 그 많은 리스크를 안고 앞날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2심까지 선고를 받고 나오는 것이 더 성산을 높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하는 게, 이재명이 출마하는 게 민주당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것보다 수월하다. 그리고 2심까지 받고 나서 최근에 외신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은 이재명이 지금 이대로면은 우세한데, 그런데 이재명이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는 그 외신 기사도 계속 나오고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선동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을 좌파 선동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집회를 선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의 그때 되면은 민심을 얻기 힘들다, 이재명을. 그 차원에서 이재명은 차라리 2심 받고 출마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게 정치인들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갤럽 지지율 37%,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 지지율 50%까지 다 갔죠. 자, 그런데 잘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호감도 조사, 호감도. 그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 어떠느냐. 호감은 잘 안 변합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하면 변하지만은. 그런데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갤럽, 지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의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의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비호감도가 51%, 호감도 41%. 이 호감도는 잘 안 바뀌죠. 거기다가 이재명은 호감도가 나아질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2심이 진행이 되고 또 재판이 또 새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좌파선동가적인 이런 스타일을 보이면은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호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가장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것이 저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고 탄핵에서 인용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고, 물론 수사는 진행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기 단축형 중임제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1년 정도 줄이고 그 대신 우리 국가 백년 대결을 위해서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4년 중임제죠. 5년 대통령 단임제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가는 길이 가장 최선인데, 혹시라도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재명이 안 나오면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죠. 서로 이재명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재명이 2심까지 2개의 선고를 받고 나와서 대선전이 치러진다면은 훨씬 더 이 후보만 지금부터 찾아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면은 충분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